혁신금융 관련해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으셨다고요? 네. 현재 7위를 가장 추천하는 펀드의 최다 추천 펀드로 와. 선정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모 지방은행에서 5년 만에 액티브 운용사조금이 선정이 돼서 판매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고객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메뉴 내지는 오마카세 편안하게 느끼면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다시 또 뵙게 됐네요. 저만 반갑나요? 반갑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어이제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VIPTV 구독하시는 분들은 너무 익숙한 곳이죠. 바로 VIP 자산운용 라운지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해 출시돼서 우리 국내 공모펀드 시장에 뜨거운 돌풍을 일으키며 공모펀드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한국형 가치투자 펀드 운용하시는 네 분 매니저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출시 직후 딱 작년 이맘때죠. 네 분을 이 자리에 모신 바 있었어요. 딱 설정 1년, 첫 돌을 맞이해서 감회가 남다릅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성과 그리고 아쉬웠던 점, 향후 계획까지 네 분께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첫 자기소개 문을 열어주실 우리 VIPTV 아이콘이죠. 소통의 아이콘 최준철 대표님. 네, VIPTV에서 준철쌤을 부캐로 맡고 있는데 네. 오늘은 주캐인 펀드 매니저로 와. 다시 카메라 앞에 서게 됐습니다. VIP 자산운용의 최준철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최준철 대표님, 준철쌤의 영원한 동반자 우리 김미국 대표님. 네, 저는 VIP 자산운용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요. 이제 한가투 펀드에서는 딥밸류와 행동주의 스타일로 해서 3분의 1 정도 운영하고 있는 김민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또 인사를 나눠주실 우리 박성재 매니저님. 한가투 펀드에서 지금 성장주 스타일을 담당하고 있는 박성재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깔끔하고 간결한 자기소개 짧네요.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조창현 매니저님. 네, 안녕하세요. 한가투 펀드에서 멀티 매니징을 담당하고 있는 그로스팀 팀장 조창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짧고 굵게 또 자기소개를 맞춰봤는데 사실 작년 이맘때에 나와주셨을 때 조창현 매니저와 우리 박성재 매니저 같은 경우엔 처음 소통 데뷔를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댓글을 찾아보니까 두 팀장님들 정말 볼매입니다. 그리고 두목님들이라고 부르고 또 부두목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두 분 너무 듬직하다고 앞으로도 많이 나와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남기셨는데 이렇게 1년 만에 다시 또 뵙게 됐네요. 저만 반갑나요? 네, 반갑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이라서 어색한 것 네, 같습니다. 그래도 좋네요. 이 샤이가이 두 분과 또 두목님들 든든하게 네 분과 함께 이야기를 쭉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영상에서 이 네 분 매니저께서 출연을 해주셔서 한국형 가치투자 펀드 출시와 함께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딱 펀드 출시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공모 펀드 출시 첫 해다 보니까 정말 설정하고 운영하고 정말 정신없이 1년이 지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제가 좋은 소식을 많이 들었어요. 두 분이 딱 수트 입고 멋지게 사진 촬영을 하셨던데 보니까 혁신금융 관련해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으셨다고요. 네. 어떠셨어요? 지난해 10월에 금융의 날이었죠. 네,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유튜브 댓글이나 여러 SNS에서 댓글들 보면은 너희는 수수료 받고 손해는 뭐 우리가 보고 수수료 너희들이 챙기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그런 댓글들을 무시하지 않고 처음에 냈던 그 저희 상품이 손익 차등형 상품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지수가 한 10% 정도 약간 저점에서 올라온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그 새로 가입하기는 뭐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수가 더 올라가거나 시장이 더 올라가면 좀 이게 서운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차라리 저희가 10% 손실이 나면 우선적으로 저희 감당해주는 펀드를 만들면 되겠다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당일날 완판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낸 게 본체죠. 저희가 온라인이나 퇴직연금이나 이런 것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공모 펀드를 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성과 연동형이라 해서 차라리 그냥 손실이 나면 수익을 받지 않아요. 대신에 저희가 이제 수익이 더 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익을 좀 더 수수료율이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러면 저희가 뭐 우수하게 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되고 이런 상품들을 만드는데 그것도 상당히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금융 소비자들이 가려운 곳을 명확하게 캐치해서
긁어주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날 인터뷰를 보니까 최준철 대표께서 투자자들이 관심 가질 만한 강력한 유인책이 좀 필요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말 그 공모 펀드 시장이 왜 침체됐는지를 두 분이 명확하게 그 원인을 꿰뚫고 계셨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액티브 펀드는 정말 사양 산업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 중에 ETF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팔렸다고요. 저희가 그 펀드를 출시할 때 공펀드 시장이 너무 침체였고 네. 시장도 좀 하락세였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얼마나 판매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뭐 1년도 안 돼서 2천억이 넘는 자금이 모이는 걸 보면서 저희도 네. 굉장히 고무가 되기도 했고 좀 신기하기도 했고 네. 손익 차등형이나 그리고 뭐 성과 연동형 이런 좀 차별화된 구조에서 네. 좀 여기는 뭔가 그 공정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런 어떤 느낌을 줬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자평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뭐 가장 많이 팔린 액티브 펀드에 올랐고 반대로 얘기하면 그게 2천억 정도가 가장 많이 팔린 펀드라고 하는 건 얼마나 또 이 액티브 주식형 펀드 시장이 침체되어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아, 또 최근에 또 모 언론사에서 현직 PB들, 그러니까 뭐 은행이나 증권사 PB들이 가장 추천하는 펀드에 최다 추천 펀드로 또 와. 선정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모 지방은행에서 5년 만에 액티브 운용사를 선정을 했는데 네. 저희가 또 거기 선정이 돼서 이제 판매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판매망을 계속 넓히고 고객들과의 접점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가장 고무적인 수치는 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친 소위 이제 연금 자산이 전체 수탁고의 20%를 넘는 걸로 집계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애초에 저희가 1임 3호에서 공모펀드로 진출을 할 때 좀 다수의 그 직장인들의 연금 자산을 우리가 많이 좀 불려드리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좀 풍족한 노후가 되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네. 거기에 이렇게 많이 호응을 해주셔서 그게 또 상당히 감사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좀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지는 그런 지점이기도 합니다. 첫돌 성과가 상당히 좋아서 너무 기분도 좋으실 것 같아요. 추가로 보면은 그 금융의 날 인터뷰에서 보니까 우리 김 대표님께서 제일 중요한 건 수익률이다. 네. 아주 꾸준한 장기 수익률을 보여드리고 싶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싶다라는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한 1년이 됐다 보니 그래서 이제 결과를 입증하는 그런 어찌 보면 중요한 1년의 성과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너무 좋은 성과를 거두셨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네. 자축해볼까요, 저희? 저희가 출범한 이래로 올해 3월 말까지 저희 수익률이 23.5% 정도 수익률이 났는데요. 네. 이 같은 기간에 코스피 상승률이 10.9% 정도였으니까 2배가 좀 넘는 와. 수익률을 기록해서 결국은 매니저라고 하는 그런 네. 직업이 결과로서 이제 과정을 입증하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속 신뢰를 쌓아가는 네. 오래 버핏이 이제 장기적으로 신뢰를 받는 것도 계속 레코드를 잘 쌓아서 지금 이렇게 된 부분이니까요. 저희가 의미 있게 생각하는 그 과정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펀드를 설계한 것도 보면은 저희가 4명의 어떤 다른 걸그룹에서도 보면 걸스데이에서 보면 해리가 먼저 떴다는데 이게 좀 지난 얘기긴 한데 그게 그 뭐 보면은 실제적으로 각자 그 시장에 주목을 받거나 네. 내지는 그 캐릭터가 먹히는 예능에서 뜨기도 하고 노래가 뜨기도 하고 어떤 밈이 또 히트해가지고 뜨기도 하고 약간 뭐 걸그룹에서 팀워크를 하면서 하는 것처럼 각자 주목받는 부분들은 틀리지만 네. 고객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약간은 모든 메뉴 내지는 오마카세 이런 것처럼 네. 편안하게 느끼면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래서 취지에 맞는 네. 어떤 상품의 설계 취지에 맞는 수익률을 보여준 것 같아서 저희가 뭐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가치 투자 대가들의 집합이다라는 네. 말이 확 와닿고요. 결과로서 과정을 입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걸스데이에서 누구를 맡고 계신 것 같으세요? 해리의 제자. 막내 해리, 네, 김민국 대표님의 취저 이렇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정말 네 분이 시장은 계속 변모를 하는데 이렇게 이어달리기를 통해서 환상적인 케미를 보여줬던 한 해였다라고 이렇게 자축을 해주셨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23.5%. 이 한가투 펀드가 저희 앞서서 특별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더 큰 사랑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일반 공모 펀드와 다르게 이 운용 보수가 성과와 연동하는 구조잖아요. 최준철 대표님, 그러면 수익률이 1년 동안 좋았으니까 운용 보수도 달라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성과 연동형을 했지만 1년 동안은 0.8%로 운용 수수료가 고정이 돼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1년이 되는 시점부터 이제 직전 수익률에 따라서 이제 수수료가 변동을 하게 되는데 네. 그냥 간단하게는 그냥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전 4분기에 1년 수익률을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 분기에 수수료가
바뀐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익률의 10%가 운용 총 보수인데 최저는 0.0% 그리고 캡은 상당 캡은 1.6% 그걸 초과하진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운용 성과가 좋은 건 상당히 기분 좋은 일인데 운용 보수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1년이 딱 됐으니까요. 다음 분기에 새로 가입을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최 대표님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가입하시는 분들은 이제 분명히 이제 좀 1.6%의 운용 보수를 지급을 하셔야 되니까 그때 할 걸이라고 0.8%가 낮았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그만큼 또 1년 성과를 확인을 하신 거고 그리고 저희가 신뢰도가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또 그 성과에 맞는 네. 또 그 수수료를 지불을 해주시면 저희 또 그 성과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저희한테 모티베이션이 되는 거죠. 이렇게 좀 고객들이 이 성과와 그리고 매니저의 노력을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면 또 그만큼 저희가 호응을 하는 건데 그래야 또 이런 상품들이 계속 나올 거고요. 분기별로 따지면은 0.8 기본에서 뭐 분기에 따라서 0.2% 정도가 업해지는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못하면서 수수료가 낮은 것보다는 그렇죠. 그래도 기분 좋게 수익률이 좋으면서 분기에 한 0.2% 정도를 더 내시고 그리고 다시 이제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면은 또 그만큼 수렴해서 내려가게 되거든요. 네. 그게 길게 보면은 아마 좀 결과에 따라서 좀 공정한 그런 수수료 배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또 두 분이 고민을 하셨을 테니 성과만 좋다면 사실 1년 동안 들고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분께 얼마나 밥 사고 싶으시겠어요. 뭐라도 대접하고 싶으신 마음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네 분이 그 마음을 또 잘 알고 이렇게 보수에 녹여서 합리적인 선에서 이제 고민을 해서 결과로 나타내고 있는 거니까요. 아마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지난 1년의 성과와 두 분의 말씀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특이한 게 한가투펀드가 지금 나와 계신 우리 네 분 멀티 매니저 라는 측면도 다른 공모펀드와는 좀 다른 점이잖아요. 아까 이어달리기라는 좋은 표현을 또 김 대표님께서 해주셨는데 누군가가 이제 하드캐리하고 누군가가 또 방어를 해주기도 하고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1년을 정작 해보니까 쉽지 않네. 혼자 하는 게 낫겠는데? 이런 순간들도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창현 매니저님 이렇게 살짝 끄덕끄덕 해주셨는데 어떠세요? 지난 1년 혼자 할 때와 함께 했을 때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있으세요? 일단 저는 사실 뭐 개인적으로 불편했거나 아쉬웠던 점은 딱히 없는 것 같고요. 운영상의 불편함은 딱히 없었습니다. 뭐 같이 한다라고 해서 어차피 제가 맡은 부분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다만 이제 뭐 계속 저희가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괜찮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예를 들면 제가 부진할 때 다른 분들이 성과를 보완해 주시기도 해서 전체 펀드에 어쨌든 변동성이 적게 나타나는 거니까 네.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펀드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 중에 수익률 말고도 변동성도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멀티 매니징을 하는 게 분명히 장점이 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점이 더 살아났던 멀티 매니저의 구조였다 네. 말씀이시죠. 박성재 매니저님은 어떠셨어요? 뭐 저도 크게 이렇게 불편한 건 없었고요, 사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할 때 불편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펀드 자금이 유출입이 좀 많을 때는 사실 좀 이제 손이 좀 많이 가기도 하는데 네. 저희가 출시 이후로 계속 지금 돈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사실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수월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중소형주 성장주를 좀 많이 편입을 하다 보니까 펀드 성격상 변동성이 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데 제 펀드가 이제 변동성이 크더라도 다른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변동성을 좀 낮춰주는, 완화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 보니까 펀드 전체적으로는 변동성 관리가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제 스타일을 최대한 살려서 좀 더 집중하는 포트폴리오를 운영할 수 있었다라는 점이 좀 장점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진짜 걸그룹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단체 아이돌처럼 잘된 걸그룹이고 잘된 걸그룹 걸스데이 표현을 해주셨는데 진짜 같이 하다 보면은 더 힘든 점이 많을 거라고 저도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단점이 더 보완이 됐던,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두 대표님은 더 뿌듯하시겠어요? 이게 멀티 매니저를 그 전에도 저희가 사모나 이런 데서 안 해본 건 아니었는데 정말 본격적인 적용은 이 한가투 펀드부터였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았던 점은 두 가지였는데 네. 하나는 이 네 명이 스타일도 다르지만 이 섹터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것들도 좀 차이가 있거든요. 자기가 잘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정교하게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까 네. 이 넓이와 깊이가 다 합쳤을 때 갖춰져 있는 느낌? 그러니까 두 번째는 네 명이 다 봤을 때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담았다면
합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어. 반대로 저는 좋게 봤는데 3명은 동의를 안 했어요. 근데 그게 혹시라도 아이디어가 실패했더라도 작은 비중에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는 이 시장에 앞서서 우리 4명이서 먼저 검증해서 비중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그리고 조금 더 아이디어의 강도가 떨어지는 거는 낮게 설정이 되고, 그게 다 모여서 결과적으로는 수익률의 차이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것도 멀티메이저의 하나의 장점이에요. 다만 이거의 전제는 이 4명이 모두 다 같은 강도로 열심히 하면서 그리고 실력이 비슷비슷해야지 사실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은 사실 이 멀티메이저는 또 지속되기는 어렵습니다. 멋진 말씀인 것 같아요. 진짜 어찌 보면 이 두 분의 실력을 같이 존중한다는 의미로도 들리고요. 그래서 원팀의 장점이 극대화된 결과가 한가투펀드의 1년 성과로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도 원팀으로서의 네 분의 역량을 좀 기대하게 돼요. 두 분도 팬분들이 구독자분들 안에서도 많아지고 있으니까 많이 좀 소통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매니저님? 열심히 했습니다. 좋습니다. 박 안 매니저님.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더 풀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 투자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각 매니저께 이제 지난 1년간의 포트폴리오 운용 리뷰를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투자 아이디어가 무엇이었고 어떤 게 특별했는지 우리 조 매니저부터 들어볼까요? 사실은 저는 이제 특정 스타일이나 좀 섹터의 스타일이 좀 강한 편은 아니고요. 저는 네. 좀 밸런스의 밸런스형이라서 왕자 맞으시죠? 왕자는 아니고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댓글을 대표님이 달았습니다. 운영하시는 득밸류나 아니면은 뭐 IT나 이제 하이퀄리티나 이런 주식들이 그래도 포트폴리오에 골고루게 좀 편입이 돼 있는 편이고요. 하나씩 정도만 추리면 일단은 저희 좀 기여를 많이 했던 거는 방산 섹터였던 것 같아요. 이제 뭐 고객분들도 뭐 뉴스나 언론 통해서 이제 K방산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네. 같은데 저희 포트폴리오에 이제 방산 종목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뭐 풍산, 뭐 LIG 넥스원, 뭐 S&T 다이내믹스 이런 종목들이 되게 많았었고 네. 그런 종목들이 좀 골고루 수익률에 기여를 많이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머스주 실적도 되게 많았고 실제로 실적도 되게 잘 나왔고 그래서 좋았던 것 같고 좀 개인적으로 실책이라고 생각했던 종목은 이제 하나솔루션이라고 태양광 업체가 있는데 사실은 뭐 미국 태양광 시장 워낙 좋게 봤었고 네. 그리고 IRA라는 법이 이제 약간 중국 모듈 업체들하고의 경쟁 구도를 약간 바꿔줄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고금리 상황이 좀 지속이 되면서 미국 주거용 시장도 좀 많이 안 좋았고 네. 그리고 이제 중국 업체들이 동남아에 공장이 많은데 동남아를 통해서 이제 우회적으로 이제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해서 가격이 많이 끌어내리면서 네. 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서 좀 아쉽게 손절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이 좀 현실폭도 좀 컸고 좀 아쉬웠던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애정의 종목을 하나만 꼽아보신다면? 수익 기여도가 제일 높았던 종목 중에 하나는 방산이고 뭐 그 중에서도 하나 에어로가 제일 많이 기여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수익 역시 기여도가 높은 종목이 가장 애정이 가는, 그렇죠? 당연합니다. K방산이 올해에도 굉장히 또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네. 많은데 기대됩니다. 잠시 후에 또 올해 계획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박성재 매니저님의 의견을 들어볼게요. 4월, 7월 특히 하드캐리를 하셨다고. 네,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러니까 이제 상반기 같은 경우는 비중이 컸었던 이제 그 PB용 의료기기 업체들이 좀 성과를 좀 이제 캐리했었고, 네. 그다음 중순 넘어서부터는 이제 IT 특히나 이제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좀 오르면서 네. 수익률의 어떤 그 바톤을 좀 이어갔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사실 핵심 키워드는 이제 수출이었던 것 같아요. 국내에서 잘하고 있던 업체들이 이미 수년 전부터 해외 여러 지역에 나가서 이제 가성비 있는 이제 제품력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영업을 열심히 해왔었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작년에 이제 리오프닝과 함께 이제 실제로 이제 수출 데이터와 실적들이 이제 실적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같이 좀 의료기기 피부 미용 쪽 의료기기 섹터가 전반적으로 좀 리레이팅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러면서 사실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들도 좀 다양하게 많긴 한데 그런 종목들이 좀 대체적으로 다 올랐었던 점이 좀 인상이 남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업황 자체는 작년 이제 상반기를 이제 바닥으로 해가지고 하반기부터 이제 중순 이후서부터는 이제 회복세가 좀 시작이 됐었고,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엔비디아발 이제 AI 반도체가 이제 워낙 좀 이슈가 되면서 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이 좀 어쨌든 성과가 좀 좋았었고, 물론 엔비디아나 HBM을 예상하고 저희가 투자했었던 건 아니지만 그런 걸 좀 같이 엮이면서 좀 많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지난 한 해 좀 수익률이 좀 견인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아쉬웠던 점은 반도체나 의료기기 섹터 자체가 비중으로는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긴 하지만 네. 이제 개별 종목에서 또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좀 있었거든요. 아. 그런 종목들이 사실 좀 기대만큼의 성과를 못 냈었던 점이 가장 좀 아쉬움이 남고 그런 종목들이 사실은 뭐 올해부터는 좀 성과를 내줄 거라고 이제 기대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섹터 내에서도 사실 저희가 좋아하는 종목이라든지 시장에서 좋아하는 또 종목들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섹터에 투자를 하더라도 네. 뭐 시장에서 이제 선호하는 그런 주도주를 갖고 있지 않으면은 뭐 어떻게 보면 좀 현타를 느끼는 그런 좀 상황도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뭐 팀원들하고 열심히 좀 리서치하면서 좀 이겨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애정 있게 봤던 종목을 골라주신다면요. 그래도 지금 이제 반도체에서 가장 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네. ISC라는 종목이고요. 네, 작년에도 워낙 좋았었는데 저희가 네. 좀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어서 어. 향후에도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섹터 안에서도 워낙 종목별로 이렇게 시장에 선택을 받는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 안에서의 편차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또 현타를 느꼈다 이런 말씀도 솔직하게 해주셨는데 이게 투자자분들이랑 정말 공감하시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종목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시장의 선택을 못 받을 때 이 가치 투자자로서 절대 이런 데 안 흔들리실 것 같은데 똑같이 또 현타도 느끼시고 거기서 또 복귀하고 나아가시나 봐요. 그렇죠? 네네. 아무래도 뭐 열심히 해가지고 그 종목을 분석을 하는데 그런 종목이 꼭 이제 저희가 원하는 예상하는 타이밍에 꼭 오를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면은 사실 또 뭐 작년 같은 거 저희가 이제 반도체가 많다고 했지만은 뭐 너희는 왜 이런 주도주가 없냐 뭐 사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근데 사실은 어쨌든 저희는 수익률로 결국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입증을 해야 되고 평가를 받는 그렇죠.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아무리 저희가 뭐 어떤 종목을 잘 분석하고 많이 안다라고 해도 이 종목이 사실 안 오르면은 사실 그게 저희 어떻게 보면 실력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이제 복귀를 하면서 저희가 아이디어가 맞는지 아니면 저희가 또 놓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는 계속 좀 점검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 멋집니다. 채찍을 스스로 하시면서 나아가고 계신 것 같아요. 이번에는 김 대표님께 질문 드려볼까요? 네. 지난 1년 운용하시면서 네. 투자 아이디어 핵심적으로 어떠셨는지 특히 올해 아주 기분이 좋으셨겠습니다. 이게 속 뒷걸음 치다가 쥐를 잡는 걸로 보일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든 제가 딱 좋아하는 그런 뭐 그 카테고리 이런 것들이 올해 또 많이 올랐는데 자동차, 금융 이런 것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고 그다음 우선주, 지주회사 그러니까 당대에 인기 없을 만한 것들인데 사실은 저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싸면은 이렇게 마음이 가는 그러니까 싸다고 하는 것은 큰 이렇게 일종의 쿠션 같은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높은 데서 떨어지더라도 제가 혹시 아이디어 틀리더라도 절대로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저는 종목 중에서 그렇게 마이너스가 큰 종목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기대치가 없기 때문에 수익률이 엄청나게 손해봤던 그런 케이스는 저는 포트폴리오에서 많지 않고 그러니까 덜 올라서 아쉬웠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올해 들어서는 뭐 이제 좀 더 보람 있거나 이런 것들이 꾸준히 투자해서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네. 아세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2년 반 전, 3년 가까이 전에 저희가 공시를 일반 투자 목적으로 공시를 내고 회사한테 이런 걸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배당 성향이 10%도 안 되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러면서 뭐 자살도 소각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회사에서 왜 우리만 갖고 그러냐 배당 안 하는 다른 회사도 많고 그런데 왜 너 우리만 귀찮게 하냐 억울하다.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2년, 3년 지나면서 지금 자사주 12번 정도 매수를 하고 자사주 벌써 3번 정도 소각을 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촉매라 이런 부분들을 네. 그냥 손 놓고 기다리면서 밸류트에 그런가 보다. 인생이 그런 거지 뭐. 라고 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회사한테 소통하고 건의하고 저희는 이제 매운맛 20%, 순한맛 80%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호적이지만 만만하진 않은 이런 왜냐하면 저희한테 돈을 맡기신 분들이 저희를 믿고 그렇죠. 저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회사에 할 얘기도 하고 대신 전문가로서 뭔가를 해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 저희가 다른 ETF나 그냥 패시브한 펀드하고 다른 건 뭐냐면 저는 어떤 고객들이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에는 뭐 저희가 얘기했던 게 한 5년, 6년 뒤에 회사에 무슨 얘기하면 실현됐다면 네. 그 다음에 2년 반, 지금 1년 그리고 오. 지금 한 2, 3개월 정도 해서 훨씬 더 그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간이. 네. 피드백 기간이. 왜냐하면은 우와. 저희 말고도 밸류업을 해야 된다라는 사회적 분위기나 이런 그쵸. 것들이 되고 있고 달라지고 있으니. 여기저기서 맨날 자사주 매입 소각 내지는 어떻게 밸류 올릴 것인가 우리나라가 왜 밸류에이션이 낮은가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훨씬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뭘 얘기하면 오히려 지금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뭘 바꾸면 되나요? 라고 얘기해서 저희를 깜짝 놀라게 하거나 와. 기특하다고 생각이 만드는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저희한테는 일종의 보람, 네. 장점 이런 것들이고 좀 더 아쉬웠던 종목 이런 것들은 이제 뭐 KCC 글라스나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그 면이 좀 그 건설업 뭐 이런 것들에 좀 더 닿아 있거나
이런 몇몇 섹터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은 네. 이제 오르지 않고 남들은 했는데 이런 종목들은 올해 혹은 내년에 네. 잘해주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서사에 빠져들었어요. 지금 경세지감을 느끼고 계신다. 정말 네.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특히 또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올해 연초에 정말 어마어마한 이런 정책과 함께 그 영향을 받았던 종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남다른 또 소회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최준출 대표님은 지난 1년 돌아보니 운용 어떠셨어요? 네, 쭉 이제 3명 매니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사실 저도 다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이게 섹터는 예. 좀 다르지만 종목별로 네. 겹칠 때 많죠. 그럼요. 저도 네. 뭐 ISC도 있고 뭐 방산도 있고 그리고 뭐 메리츠도 있고 네. 이제 아세아도 있고 다 이제 있는데 이게 어찌 보면은 각자가 이렇게 깊이 있게 분석한 거를 보고 저도 이제 설득이 된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비중이 뭐 중첩이 됐으니까 그만큼 더 많았던 거고 그게 이제 전체 수익률에 기여를 하게 됐다라는 그런 생각이 일단 좀 들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짜릿하기도 하고 좀 운도 따랐다고 생각하는 건 저 개인적으로 삼양식품이었습니다. 삼양식품을 그전에도 좀 좋게 보고 있었던 게 네. 제가 오늘 음식료 업체 자체를 좀 좋아하는 면도 있지만 삼양식품이 좀 원 아이템 리스크, 그러니까 너는 불닭밖에 없잖아 때문에 좀 저평가가 돼 있었던 상황이었었고 네. 이 불닭이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 약간 제2의 중국이 사실 불닭이 나온 지 꽤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팔리던 게 오프라인에 팔리고 그리고 대형 유통망에 들어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관심들이 너무 없더라고요. 근데 또 공모펀드 저희가 딱 시작한 작년 4월 넘어서 직후에 갑자기 삼양식품이 아무 이유 없이 주가가 이제 좀 계속 빠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펀드에 이제 새로운 드라이 파우더가 있으니까 삼양식품을 비중을 좀 많이 샀습니다. 대표님 드라이 네. 파우더가 뭐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현금, 그러니까 공모펀드 출시하고 이제 돈이 들어오니까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예, 새로운 자금. 새로운 자금으로 아. 이제 삼양식품을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많이 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실적이 나오면서부터 시장이 설득되면서 주가가 사실 2배 이상?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2.5배 정도 올랐는데 네. 그만큼 상승률도 좋았고 그리고 약간 저는 이제 역발상이 먹혔을 때 좀 되게 짜릿함을 느끼는데 그런 삼양식품에 쏟아졌던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실적으로 이제 불식하고 불닭이 이제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이제 K라면의 네. 대표 주자가 되면서 지금은 심지어 그 농심이랑 시가총액이 차이가 얼마 안 날 정도까지 주가가 올랐거든요. 농심이 원래는 음식료 특히 라면주에서는 대장이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삼양식품이 이제 이익의 성장 각도가 훨씬 높았기 때문에 주가가 그만큼 이제 따라잡게 된 거죠. 그리고 해외 수출 비중도 70%가 넘어가니까 그래서 더 이제 수출주라고도 할 수 와. 있고요. 좀 아쉬웠던 거는 두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는 엔터가 좀 아쉬웠습니다. 엔터가 좀 잘 나가고 있었는데 네. 이제 작년 연말에 이제 앨범 판매가 기대에 못 미치고 좀 소위 말하는 이게 맨파워 리스크 이런 네. 것들이 좀 생기면서 좀 상승분을 반납하게 돼서 약간 1승 1패 그리고 현재는 약간 지금 무승부처럼 약간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기대를 좀 많이 했던 섹터인데 비해서 여기서 거둔 성과가 좀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엔터의 속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좀 돌아보게 된 계기가 됐고요. 다른 하나 또 아쉬웠던 거는 이제 중국 관련주였습니다. 리오프닝이 되면서 중국 소비가 빠르게 올라올 줄 알았는데 네. 기대에 좀 미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비중이 높았던 종목들이 네. 또 성과가 그다지 좋지 못했던 그 부분이 저는 좀 아쉬움으로 많이 남습니다. 애정의 종목 또 공통적으로 여쭤볼게요. 현재 기준인가 아니면 과거에 지난 1년 아니 뭐 제일 많이 벌어준 삼양식품 삼양식품. 제가 사실 매운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네. 삼양식품 투자하면서 제가 많이 삼양식품 모든 드셨어요? 플레이버를 다 먹어봤거든요. 뭐가 제일 입맛에 맞으시던가요? 역시 까르보가 많이 팔리는 이유가 맛있어요. 핑크색 맞죠? 예, 그 미국인들도 이거를 제일 좋아하고요. 근데 제가 위장을 이렇게 좀 상해가면서 그걸 먹었던 보람이 많이 느껴지고 네. 자녀들이 이제 청소년들인데 네. 불닭을 진짜 라면보다도 더 많이 먹거든요. 그 힌트를 또 많이 얻을 수 있어서 네. 확신을 갖게 해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또 하고 싶습니다. 비장은 내줬지만 수익을 가져다 준. 돈으로 바꿨습니다. 고객들을 위해서. 예. 이제 또 보호하는 한 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아까 저 김 대표님께 안 여쭤봤더라고요. 애정의 종목. 이제 풍산 같은 저는 좀 간이 작아서 비싼 종목은 많이 못 사거든요. 근데 싼 걸 샀지만 그 상승률은 못지않게 되는 집안은 가지나무에 수박이 열린다고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뭐 정신없이 좋은 뉴스들이 그렇죠. 그 다음에 구리가가 오르고 뭐 다른 신규 수조 올라오고 뭐 네.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좋았던 것들이 있고 네 분과 함께 애정의 종목들 들어봤는데.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이것도 참 재밌는
것 같아서 좀 짚어보면 이게 방산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근데 방산을 저희가 사실 다 산업을 좋게 봤거든요. 그게 네. 내부의 컨센서스였는데 이게 픽이 다 달랐다는 것도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섹터 안에서요? 네.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잘하는 놈을 좋아하거든요. 아, 근데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제일 많았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깊이 파고 비중도 높았고 거기서 나중에 이제 로템으로 좀 갈아타는 정도의 플레이를 했는데 네. 또 우리 중소형주를 탐방 열심히 좋아하는 박 팀장은 S&T 다이나믹 또 많이 가지고 아. 있었고요. 좀 숨어 있는 방산주. 맞아요. 예. 그리고 김 대표 같은 경우에는 풍산홀딩스 이런 좀 저렴하면서 게다가 또 지주까지 이렇게 네. 섞어가지고 방산을 또 쫓아갔고 우리 조 팀장은 그 모든 방산주를 다 갖고 있는 네, 하나에어스페이스에는 진짜 방산의 아버지네요. 예, 너무 좋아하시는 그러니까 밸런스가 있는 거죠. 그 안에서 물론 비중 차이는 있지만 네네. 그만큼 편견 없이 그 비중을 관리하는 그런 특성이 이 섹터 하나로 드러난다는 것도 좀 재미있는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네 분이 토의하다 보면은 엇갈린 의견이 나올 때 더 특별한 이 경험을 공유하면서 좋은 의견으로 합치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댓글 중에 하나가 혹시 네 분의 의견이 너무 일치해서 쎄한 적 없으셨나요?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저희가 비중 오랫동안 많이 가져갔던 네. 메리 지주 같은 경우에 사실은 최 대표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사신 포트폴리오가 많이 겹치지는 않습니다. 좋으면서도 싸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4명이 합치되는 종목은 그렇게까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메리츠 말고는 하나에어로 방산 이런 정도가 네. 사실은 모든 사람이 좀 합의에 가까웠던 이게 조직의 컨센서스죠. VIP 자산운용의 애정의 섹터는 방산으로, 그렇죠? 금융과 방산이었던 방산이었던 거죠. 것으로 네. 얼마든지 또 주가나 내증권에 바뀔 수 따라서 있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바뀔 수 있다는 점 또 체크해 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까 이야기가 많이 좀 쏟아집니다. 자, 그러면 올 한 해로 가볼까요? 약간 턴어라운드 아이디어로 또 변화를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한 3년에서 5년 가까이도 계속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섹터가 이제 방산이랑 이런 섹터들은 계속해서 이익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박성재 매니저께 여쭤볼까요? 네. 너무 약간 말씀한 지 오래됐죠. 너무 기다렸어.